안녕하세요. 피지오프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제 무릎 통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손상은 없어요. 엑스레이나 MRI로 봤을 때 특별히 손상은 없는데 이제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나타나거나 혹은 뭐 무릎을 폈을 때 심한 압박감, 또 우리가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무릎이 뒤틀리는 것과 같은 느낌, 이러한 종류의 어떤 불편감을 느끼는 환자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무엇이 문제이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러한 점들을 이번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운동이죠. 스쿼드나 런지. 이런 자세는 우리가 이제 의자에 앉아 있거나 혹은 인제 우리가 앉았다 일어나거나 혹은 물건을 짚고 일어나거나 할 때 우리 정말 일상생활과 많이 관련된 동작이죠. 자, 이 동작을 취하게 될 때 어느 근육의 활성도가 높아져 줘야 되고 반대로 어느 근육은 활성도가 떨어져 줘야 되는지 이러한 점들을 이제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짙은 검은색으로 이제 표시된 부분은 이제 최소한으로 활성도가 떨어져 줘야 되는 근육을 의미하는 것이고,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활성도가 높아져 줘야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요. 의미 있는 것은요. 여기 렉투스 페모리스라는 대퇴직근이 활성도가 떨어져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햄스트링 쪽의 활성도가 높아져 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바스투스 그룹이죠. 바스투스 메디우스, 라테랄리스, 그리고 인터메디우스는 그 중간 정도의 활성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햄스트링 쪽에서부터 앞쪽의 전면부 렉투스 페모리스로 올수록 활성도가 낮아지는 약간의 이런 패턴들을 띠게 되죠. 인제 그런데 이제 주의해서 보실 건 뭐냐, 우리가 유의해서 보실 건 뭐냐면, 지금 환자분들이 무릎의 앞쪽에 통증을 느껴서 오시는 분들이나 혹은 불편감을 앞쪽에 느끼는 경우에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케이스에는 보시면 렉투스 페모리스하고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스쿼드를 할 때나 런지를 하게 될 때 렉투스 페모리스의 활성도는 떨어져 줘야 되고요.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는 렉투스 페모리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도가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다음에 보시게 될 영상에서는요. 이것도 좀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 볼까요? 자, 이 사진은 뭐냐면 바스투스 메디알리스,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 바스투스 라테랄리스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 무릎의 각도에 따라서 슬개골이 위치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인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인제 일련의 어떻게 보면 파텔라의 움직임인데요. 키네지올로지 머스큘러 스켈레탈 시스템이라는 우리 인제 학부 때 배웠던 책에 보면 이것이 인제 잘 묘사돼 있죠. 자, 근데 인제 이러한 기능을 제가 인제 사진으로 갖고 온 건 뭐냐면,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의 기능 중에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이 파텔라의 안정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펴는데 관여하는데 이것은 렉투스 페모리스를 어시스트하는 역할로서 기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의 대표적인 두 가지 기능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파텔라의 안정성, 이 경로로 이렇게 정해진 경로로 가는 데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렉투스 페모리스를 어시스트하는 역할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인제 바로 우측에 나와 있는 아티클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내용의 결론인즉슨 뭐냐면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의 활성도를 한번 살펴본 겁니다.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의 활성도를 살펴보니까요. 먼저 90 도에서 115 도, 그러니까 무릎을 90 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115 도까지 무릎을 폈을 때와 또 115 도까지 무릎을 편 상태에서 다시 90 도로 무릎을 구부릴 때, 그러니까 콘센트릭 컨트랙션 90 도에서 115 도까지, 그리고 익센트릭 컨트랙션 115 도에서 90 도까지 이제 무릎을 움직이게 될 때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가 활성도가 제일 높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115 도인 거죠. 자, 이 방향으로 가는 예, 움직임과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움직임, 이 두 가지의 경우에서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가 가장 활성도가 높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인제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까 전 그림에서 보시면 스쿼드나 런지를 하게 될 때는 렉투스 페모리스의 활성도가 떨어져 줘야 된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살펴보실 영상에서는 초음파로 보면 약간 다른 양상을 띱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환자분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금 이게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고 이게 렉투스 페모리스입니다. 자, 이제 무릎을 펴면서 올라오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자세를 취하게 될 때 한번 다시 보시죠. 자, 내려오게 되면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의 벌크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렉투스 페모리스의 벌크는 계속돼서 변화되면서 힘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렉투스 페모리스의 활성도는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보다 활성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지금 렉투스 페모리스의 기능,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의 기능이 서로 역할이 제대로 분담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는요. 90도에서 115도 무릎을 펼 때와 그다음에 115도에서 90도로 무릎을 구부릴 때 활성도가 제일 높았다라고 근전도에서 확인이 된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90도에서 115도까지 천천히 움직입니다.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다시 115도에서 90도까지 내려오죠. 자, 계속 반복합니다. 사실은 영상으로 제가 계속 반복하는 내용을 몇십 회를 계속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3-4회 반복한 이 영상을 제가 인제 보여드리지만 실제로 환자분에게는요 한 30 회에서 40회 정도 실시를 하면 특히 인제 무릎 슬개골 쪽이 굉장히 뻐근하면서 힘이 꽉 찬 그런 느낌을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는 이때 움직일 때는 렉투스 페모리스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심부 쪽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횟수를 적어도 30 회에서 40회 정도를 먼저 웨이트를 주지 말고 어떤 저항을 주지 말고 그냥 다리의 무게를 이용해서만 환자분에게 한번 운동을 시켜 보시고 그리고 이 운동을 매일 뭐 오전에 30회 그리고 뭐 오후에 30회 이런 식으로 횟수를 기본적으로 30 회, 30회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뭐 특히 인제 하루에 거의 이런 비율로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눈다면 하루에 한 100회 정도는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먼저 세팅을 해 드려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정말 오래 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편해지는 느낌을 환자분이 서서히 갖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렉투스 페모리스의 피로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아까 전 초음파에서 보신 것처럼 렉투스 페모리스가 쓰지 않아야 될 때에도 렉투스 페모리스는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렉투스 페모리스가 계속 피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릎 전면부 그리고 인제 무릎을 폈을 때 압박감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슬개골과 무릎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근육이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게 오히려 무릎의 안정성에 기여하게 되는 거죠. 또 이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90도에서부터 115도까지의 움직임이기 때문에요. 사실 뒤쪽에 햄스트링이 타이트니스하다 하더라도 햄스트링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은 크게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비를 한다면, 우리가 햄스트링 타이트니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단지 무릎을 이렇게 적은 각도의 움직임을 반복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엑서사이즈까지 같이 알려주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자, 영상에 보시면 제가 이건 예전에 유튜브에서도 한번 올려드렸던 얘기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오른쪽 무릎을 침대에서 살짝만 띄워보세요. 그렇죠. 다시 힘 빼고. 자, 지금 보면 이 무릎을 띄웠을 때 엉덩이에 바로 힘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좌측의 멀티피더스까지 같이 쓰게 만드는 방법인데, 뭐 멀티피더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둔근 강화 훈련으로는 이 포스처가 아주 유용합니다. 살짝만 무릎을 들게 하더라도 대둔근에는 힘이 딱 먹거든요. 자, 이때 살짝 올릴 때 대둔근이 그대로 힘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 포커스를 멀티피더스에 둔 게 아니라 대둔근에 뒀다는 사실에 좀 유의해 주시고요. 이 영상을 여기서 이제 중단을 하겠습니다. 대둔근을 쓰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운동을 알려드린다면, 환자분에게 운동을 알려드린다면, 지금 아까 증상이 어떤 증상이었습니까? 먼저 손상이 없는데 무릎에 소리가 나거나, 혹은 무릎을 펴고 있을 때나 무릎을 오래 구부리고 앉아 있을 때 뒤틀리거나 어떤 압박감을 느낄 때 경우는 90도에서 115도 사이의 콘센트릭과 익센트릭 무브먼트를 반복해서 시행해 줄 것을 먼저 환자분에게 큐잉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Gmax,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이거는 어떤 부분에 대한 거냐면 햄스트링에 대한 부분이죠. 햄스트링 타이트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운동.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스쿼드를 할 때에도 역할 분담을 서서히 원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렉투스 페모리스의 활성도가 떨어지고 대신 바스투스 그룹이 그 역할을 보강해 주는, 그리고 주된 역할을 햄스트링 쪽에서 하게 만드는, 이러한 이상적인 근육의 수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증상이 서서히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요, 제가 지금 쭉 정말 그냥 현장에서 강의하듯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을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제 환자분들 치료할 때, 그리고 회원분들 가이드 하실 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할애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하게 될 때 정말 나타나는 변화가 의외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치료하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